네, 안녕하세요. 자, 테슬라 주가도 보고요. 주식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마이너스 1.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 나스닥이 보통 한 2% 넘게 하락을 해야지 어떤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13% 정도? 그냥 뭐 쏘쏘하게 하락을 했다.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상 느낌은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요 밑에 이제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다음에 다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다우가 1.66. 예. 다우는 한 1% 넘게 빠지면 좀 많이 빠진 편이죠. 네. 근데 이 주가 패턴에서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근데 이렇게 한번 추세에서 벗어날 때 있잖아요. 요럴 때가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지금 여기서부터 굉장히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예. 패턴이에요. 예. 왜냐하면 주가는 어떤 순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오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이게 처한 운명인데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다. 오르다 보면은 이게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조정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계속 오르는 주가를 봤을 때 이대로 계속 오를 확률보다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이때처럼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뭐 대략 뭐 언뜻 생각해 보면은 한 8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20%라는 게 있죠. 예, 계속 오르는 거죠. 음.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도 봤을 때 이 정도 올랐으면은 좀 내리겠지? 근데 계속 올라 버리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정확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내린다고 했는데 왜 올랐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예.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랐는데 결국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고장난 시계도 뭐 하루에 두 번 맞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정확히 이렇게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내릴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그냥 올라 버렸다. 예. 근데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제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주가 예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뭐 좋게 볼 것도 아니고 어떤 거를 권장하냐면요. 자신이 정한 어떤 매매 원칙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대신에 이 원칙이 되게 잘 세워져 지셔야겠죠. 그리고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이게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원칙을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세 조정을 해야 되고요. 대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원칙을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처음부터 완전히 주식 공부를 100% 끝낸 후 그다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변화를 자신의 매매 원칙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원칙 자체를 갖고 있는 분이 이것도 또한 극히 소수입니다. 어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성공하시는 분이 한 5% 밖에 안 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예, 저희 마스터카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의 이제 오늘의 토픽은 이게 왜 이렇게 빠졌을까? 예, 테슬라도 2.89% 하락을 해서 이제 400이 깨졌는데요. 394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 좀 반등해서 딱 399가 됐는데 오늘의 이제 탑픽은 이거죠. AI 공포. 예.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장을 아마 휩쓴 것 같은데요. 시트리니 보고서. 이 시트리니라는 뭐 오래된 회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나 뭐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처럼 그런 곳이 아니라 좀 소형 회사 같아요. 예. 여기 네, 시장 분석 업체 시트리니 리서치.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뉴스레터 구독 플랫폼인 서브스택의 AI 혁신이 인간의 지식 자원을 대체하면서 화이트 칼라 실업률이 급등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모기지 대체 연체 급증으로 이어져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뭐 어디서 듣도 보던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예. 무슨 뭐 처음 들어보는 이런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 그냥 리포트를 하나 쓴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예. AI 때문에 뭐 이제 AI 때문에 그 사람들 많이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쪽에서 실업률이 급등할 것 같다. 예. 그러면 이제 실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 모기지 담보 이제 모기지를 잘 못 내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이 모기지를 많이 못 내고 이제 개인 파산을 하면서 부동산 쪽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네. 별로 이게 예,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예, 이런 이야기로 시장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이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좀 이제 약간 웃기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시장이 자꾸 그냥 악재에 민감한 거예요. 예. 민감성을 보이는 거죠.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듣보잡 회사의 이런 리포트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참 예, 좀 웃기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사실 이게 웃기는 상황이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불안하고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악재에 민감한 이런 형태를 띠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 노이즈가 많죠. 사실 시장은 뭐 여름에 서머 랠리나 크리스마스 랠리나 이때처럼 그 랠리에 사람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연초부터 이제 사람들 어떤 길을 꺾어놨거든요. 예, 이제 사람들이 김이 샌 상황이에요. 다시 이제 주가가 싸져서 떨어져서 싸져서 어떤 상황이 돼야지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또 올라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저런 노이즈도 많고 집중이 안 돼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렇고, 어, 저기 뭐 이란 뭐 전쟁, 그다음에 관세, 또 대법원 판결, 예,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이제 관세를 또다시 이제 관세 전쟁이 또 일어나느냐 작년처럼 뭐 그런 거. 예. 지금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더니 저기 좋은데 하면서 이제 막 한국으로 또 돈들이 많이 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 사람들이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미 연방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위법이다 판결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러니까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하락을 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뭐랄까 그 작은 리서치 회사의 리포트 하나 때문에 이래도 되나? 뭐 도어대시 같은데 이런데 막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AI가 뭐 이런 회사들을 대체할 것이다. 마스터카드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근데 이거 우리가 기존에 모르고 있던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렇게 AI가 발전을 하다 보면은 사람 일자리가 이제 줄어들겠다. AI로 대체를 하니까. 그 제가 이제 요 이제 상황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95년도에 이제 그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때 집에 국제 우편으로 편지를 했어요. 예. 국제 우편으로 집에 이제 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 전화. 예. 그러니까 이때 이 우표 파는 회사 또 국제 전화 그때 001인가? 네. 지금 이거 뭐 국제 전화 001.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예. 그리고 심지어 교환원도 있었어요. 예. 여자 교환원이 뭐 전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사실 뭐 70년대 뭐 그때도 보면 이제 80년대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공장에 사람들이 많이 일을 했었죠. 근데 이제 90년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용접공들이 사라지고 로봇 용접팔들이 용접을 하죠. 로봇 용접.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비단 지금만 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기술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 자본주의는 항상 효율성 위주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메일이 나오면서 이제 국제우편 필요 없어졌고, 지금은 이제 이 카톡, 보이스톡으로 국제전화 할 필요 없어졌고, 사실 이제 2000년에 그때 다이얼 패드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세롬 기술에서 이제 인터넷이 깔리니까 이걸로 다이얼 패드로 국제 전화를 대체하겠다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상한가가 뭐 30일 연속 상한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게 어떤 실행이 되지는 못했죠. 근데 허황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것을 지금 이제 카톡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지 그때가 이제 좀 시기상조였다 뿐이지. 그래갖고 이제 이 새로운 기술에서 지금처럼 이제 카카오톡 같은 이런 메신저 어떤 플랫폼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그쪽 방향으로 이제 회사를 끌고 왔으면은 좀 잘 되지 않았을까. 항상 이 플랫폼이 중요한 거죠. 플랫폼을 누가 선점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도 뭐 다들 지금 막 난리를 치는데 그동안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렇게 산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은 것처럼
아마 똑같은 과정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겪었던 과정을 한 번 더 겪는다 뿐이지. 예. 그 미래에 가면은 이제 AI도 다른 걸로 또 대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겪는 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예. 근데 이걸로 뭐 무슨 뭐 금융위기가 오고 막 뭐 온다. 이것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다. 항상 이제 새로운 어떤 이런 기술들이 나타나고 변화를 겪게 되면은 또 규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어,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또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또 그 관련돼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조선소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중화학공업 또 뭐 봉제 공장 그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당시 그 노동자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공장 시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IT 사회화되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예, 이제 공장이 좀 줄어들고 로봇, 뭐 자동화, 기계로 이제 대체가 되면 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어, 사실 지금 그 보고서에서는 뭐 나중에 뭐 그런 뭐 주택담보 뭐 그런 거 얘기 나오는데 사실 금융위기라는 것은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뭐가 사회가 변했대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 금융위기는 예, 어떤 부패에서 오는 거예요. 무책임. 음, 예. 사실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 그다음에 은행가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발생이 된 거죠. 예. 아니 담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막 대출을 해버렸다. 그리고 금융 규제 당국에서 예, 어, 금융 기업들이 뭐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서 막 팔고 하는데도 다 허가를 해줘 버린 거죠. 그런 데서 사실 이제 그 항상 그 2000년 닷컴 버블도 철저하게 그 IPO를 관리를 해야 될 이 당국에서 예, IPO 관리를 뭐 그냥 정말 거의 같이 뭐 사기극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IPO를 관리하던 금융당국 사람들은 처벌을 한 명도 안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IPO 조건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데서 그냥 뭐 닷컴자만 붙은 이상한 그냥 뭐 정말 부실한 기업들도 다 그냥 주식시장에 IPO를 허가를 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 그 버블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 부패가 발생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요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을 읽으려면은. 자, 여하튼 뭐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제가 이때도 그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위협은 현실적으로 진짜 실행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공포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중국한테 250% 관세를 때리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 무서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죠. 예. 저게 말도 안 되고 실행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이제 이런 특성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지금 여기서부터 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 왜 하락을 했을까요? 네.
사실 뭐 인제 그때 인제 뭐 자동차 판매 그 줄어들면서 또 실적 안 좋으면서 하락하기도 했는데 에 이제 여기서부터 만약에 뭐 이런 이제 공포에 의한 하락을 한다. 뭐 별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하락하기도 하고 진짜 말 되는 이유 때문에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근데 에 오늘의 하락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예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뭐 AI가 막 뭐 일자리를 뺏고 막 뭐 이런 얘기는 뭐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새삼스러울 게 없는 소형 회사의 리서치 리포트인데 그것 때문에 이런 하락을 한다고 이게 뭐 말이 되나. 예. 하지만 시장은 예 이런 모습을 자주 보인다. 이게 사람의 심리가 인제 반영이 된 거죠. 음. 근데 이런 것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추가로 인제 바로 또 오늘 저녁에 연타로 추가로 뭐가 이게 또 나온다. 그러면은 인제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는 타이밍들에서는 이상하게 계속 악재가 나와요. 지금 테슬라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사이버 트럭 가격이나 발표 이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 심리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예. 드디어 예. 사이버 트럭에 59,990불 네. 6만 불 언더짜리가 나왔습니다. 예. 크기 쪼끔만 줄여 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국에서 운전하기 힘드니까. 예. 약간 가격 좀만 더 내려 주고 크기를 쪼끔 더 줄이고 자동차 사이즈. 예.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팔릴 것 같아요. 디자인도 멋있고. 예. 그 미국에서 또 사람들 픽업 트럭도 많이 타고. 예. 굳이 뭐 막 뭐 100 킬로까지 뭐 3초대에 달리고 막 그럴 필요 없거든요. 예. 일단 디자인 자체가 멋있으니까. 음. 야 근데 이 6만 불 언더짜리가 사이버 트럭에 나왔다. 이거는 막 진짜 막 불티나게 팔려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 기존의 모델은 너무 비쌌어요. 예. 10 11만 4천 불. 네. 이거 너무 비쌌거든요. 예. 근데 이 6만 불 언더짜리를 내놨다. 이것은 뭐 완전히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인제 앞으로 올해 그 전기차 보조금 사라졌어도 이렇게 되면은 또 로드스터도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망이 생겨요 인제 이렇게 되면. 예.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지금 생산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소식이 없습니다. 네. 소식 어떤 뭐 예. 이게 막 그 뭐랄까 바이럴이 된다고 하잖아요. 막 이제 뭐 인터넷상에 막 바이럴이 돼서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막 뭐 해야 되는데 제발 좀 운전대 달고 일반한테 그냥 2 인승짜리 그래서 3만 불 언더짜리로 그렇게만 팔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다음 분기 계속해서 인제 이렇게 빨리빨리 인제 이것을 배송하고 하면은 아 정말 좀 인제 매출이 좀 다시 인제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얼마나 빨리 일을 처리를 할지 예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예. 이걸 빨리빨리 안 하는 사이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뭐 자동차 판매 막 증가하고 뭐 해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싫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하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기 전에 진작에 잘해야 돼요. 빨리빨리 일을 해서 하락을 막아야 돼요, 여기서. 예. 빨리 일을 해서 근데 하락했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예. 예시당초 하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이 회사가 일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주가 인제 이렇게 하락을 막아야겠죠. 바로 그게 인제 엔비디아예요. 예. 그러니까 회사가 쪼끔 주가가 하락을 할랑말랑하다 보면은 뭔가를 막 자꾸 막 새로운 걸 발표해서
하락을 막아주는데 지금 엔비디아 꿋꿋이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좀 하락을 하려고 조금 폼 잡으려고 하면 호재가 나오고. 왜냐? 일을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이렇게 호재가 나오고. 예. 오늘도 엔비디아가 왜 상승을 했느냐? 예. 주가 자체를 보면은 예. 이렇게 됐는데 요 보고서 오늘 나온 예. 요 회사 시트리 리서치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AI 관련된 인프라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도 언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를 만들기 때문에 삼성, SK 하이닉스 아마 오늘 삼성, SK 하이닉스 주가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장 시작을 했는데 한번 보면은 아직 시작 안 했네요. 이제 1분 남았는데. 네. 잠깐 볼까요? 여기 바로 안 올라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가가 방어가 되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일을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에 그런 거 없었다. 그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감사합니다.